이제 시작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그 도함수 활용이거든요. 도함수 활용인데 어차피 뭐 내용을 다시 뭐 하긴 또 그렇기도 하고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직선이라서 이제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었잖아요. 기울기랑 지나는 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접점을 알 때. 이거는 뭐 구하는 게 크게 문제가 없었고, 두 번째에서 기울기를 알 때. 그래서 접점하고 기울기 둘 중에 하나만 대부분 알려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구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접점 같은 경우는 t, ft라고 두겠죠. t, ft 보통 이렇게 준다. 아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곡선 위에 어떤 점이니까 이렇게 두는 거고, 그러면은 얘는 f't가 x가 t일 때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얻어서 그냥 y 이퀄 f't라고 쓰고 x 빼기 t 더하기 ft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특히 수투보다도 미적분에서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괜찮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약간 취향 존중이야. 그건 취향 존중이긴 한데, 기울기를 구한다고 했을 때 이때는 약간 기울기가 만약에 뭐 m이다라고 하잖아. 얘는 그냥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그냥 쓰세요. 얘. 밑에 그냥 그냥 이렇게 두고 그냥 이거를 그냥 뭐 gx 정도로 두세요. 이렇게 두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버리고 fx를 이렇게 딱 두시고 gx를 그냥 접선으로 둔다고 치면 얘가 지금 공통 접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 곡선과 이 직선의 그냥 공통 접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통 접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요 어떤 식으로 밀고 가는 게 조금 더 편할 때가 꽤 있었어. 물론 나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을 때 애들이 딱히 별말은 없었어요. 약간 알바노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접식 뭐냐? 접선. 이거 첫 번째 ft equal gt. 그러니까 t라고 두는 거죠. 접점의 x 값을 t라고 두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t로 두는 거고, 두 번째 f 프라임 t equal g 프라임 t를 동시에 만들게. 동시에 교집합이야.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니까, 그래서 기울기 있는 거를 방정식 풀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알아는 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연립할 때 보통은 여기 나오는 거는 그 가감법은 거의 없을 거고요. 보통 대입법을 약간 추가로 생각한다. 대입법을 체크하시는 게 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좀 봐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곡선 각계점. 여기서 이제 그었다. 근데 이제 얘는 나중에 어쨌든 방부등식 같은 걸 할 때 얘기를 좀 더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접선보다는 약간 방부등식 쪽에 좀 더 가깝긴 한데, 만약에 그냥 이걸 가지고 본다고 생각하면 a, b가 있다. 그러면은 곡선 위의 점을 그냥 모르니까 또 똑같아요. t, ft라고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곡선이 있다. 근데 밖에 점이 있다? 연결하시라는 얘기죠. 연결을 해서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똑같아. 그냥 이렇게 쓱 해서 이렇게 딱 가는 거고, 얘가 a, b였고 이게 t, ft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점 사이 거리, 그러니까 평변과 순변이 똑같다는 거예요. 순변 같다 이렇게 되죠. 그냥 똑같다.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t-a 분의 ft equal f't가 되는 거죠. ft 빼기 b죠 이렇게 b. 그래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 관계식을 쓰면 한두 줄 정도 더 계산이 좀 절약되는 그런 형식이니까, 그러니까 다 내 멋대로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몰라,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수투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니까 뭐 그거는 아마 써보셨을 거니까 썼을 때 편하면 쓰시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지금 미적분 들어왔을 때 더 많이 쓰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많이 쓰게 될 거. 얘야 뭐 그냥 진짜 한두 줄인데 이쪽의 경우가 조금 약간 그 접근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대신에 얘는 거의 대부분 다 이걸로 풀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얘는 약간 그 범용성인가? 그러니까 범용성 맞나? 모르겠다. 요게 좀 더 좋아요. 그래서 그냥 추천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약간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좀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접선의 응용도 있고 접선의 응용, 접선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법선의 응용도 있고 법선의 응용. 이건 이미 저번에 했어요. 아닌가? 하지 않았죠? 했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곡선 밖의 점, 곡선 밖의 한 점과 곡선 위의 점 사이 거리. 곡선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입니다. 최소값. 이렇게. 그래서 얘는 피처링 1이었습니다. FEAT 1. 그래서 봐봐. 이걸 아예 몰랐잖아? 이 문제를 보고 아무 생각 없어요. 오늘 아마 안 풀 거. 오늘 안 풀고 다음 시간에 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어디 있냐면 뒤쪽으로 좀 가서 일부러 그걸 보자마자 집어넣어놨거든. 내가 이거 문제를 어디 갔지? 잠깐만. 23번. 23번을 보시면 원 위에 임의의 점 P와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문제를 푼다니까 정말로.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선이라는 용어는 몰라도 된다니까. 이건 안 나와. 법선이라는 용어는 진짜 수능에 나오잖아. 신고하세요. 신고해 진짜. 이거는 안 나와. 교과서에 없는 용어거든요. 그냥 접선과 수직이라는 건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는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써주는 건 이름을 써줘야 너네가 기억을 해. 이거를 이 상황을. 그러면은 원 위의 점 P와 곡선 위의 임의의 점 Q에 대해서 PQ의 최소값이래. PQ의 최소값이래. 그럼 원 위에 점이 있고 X제곱 플러스 2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원 위의 점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임의의 점 P랑 얘 거리의 최소값이래. 그러면은 야 누가 봐도 아니 대충 여기 어딘가 할 것 같아. 여기 어딘가 이렇게. 이거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이거라니까? 그럼 어차피 중요한 건 중심 반지름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 그냥. 이렇게. 얘를 이렇게 딱 연결시켜.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서 이게 이렇게 접선이 생겨. 접선. 최단거리니까 수직거리겠지. 수직. 이거야.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 그럼 여기 점에서의 접선이랑 여기 있는 원점 간의 거리가 최소야. 최소.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이잖아.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점하고요. 여기 있는 곡선 위의 점 사이 거리 최소값이야. 그냥 여기. 이거 최소값. 거기서 1 뺀 거야. 반지름이. 그냥 그거야. 그렇게 쓰자는 얘기죠. 이게 법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두 개는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지만 그냥 이렇게 넘기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죠. 중심 반지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게 법선의 응용 스타일의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온다고 말을 못하고 최근에도 나오고 최근에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원 위의 점, 곡선 밖의 한 점과 곡선 위의 점 사이 거리의 최소값. 그래서 약간 얘는 원과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원과. 그래서 그런 식이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써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걸 가지고 원을 가져가다가 어머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야 이 문제도 어떻게 푸는지 나와. 얘하고 얘 사이 거리라니까 이렇게. 그럼 얘는 뭐냐면 그냥 별거 없어요. 접선과 반지름은 수직이다. 꺾여요. 그냥 풀이도 그냥 얘야. 그래서 뭐 이거 말고 내가 뭐라고 말해줄 게 없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그냥 기억하세요. 제발. 미안하지만 얘는 수투도 나오고요. 미적분도 나옵니다. 다 나와. 어디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알아두세요. 제발. 수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쪽은 그냥 알아두시는 게 편할 거고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얘가 법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곡선 밖의 한 점과 곡선 위의 점 사이 거리야. 한 점이죠. 한 점. 얘는 한 점. 한 점의 포커스야.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선의 응용이라고 그냥 할게요. 물론 교과서에는 없어요. 이런 말은 없지만 그냥 보시면 되고 접선의 응용은
약간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뭐라고 할까? 이쪽은 좀 약간 애매합니다.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약간 그 형태가 몇 번에 있냐면 그 어디 갔니? 8번. 8번이긴 해요. 8번. 이런 게 접선의 응용이야. 이런 게.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해준다니까 진짜로 그냥.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를 잘 몰라. 그러니까 그 접선의 응용은 있잖아요. 그냥 이겁니다. 어떤 직선 또는 선분 이렇게 선분 또는 두 점입니다. 그러니까 곡선 위의 두 점 정도, 곡선 위 두 점일 수도 있어요. 곡선 위의 두 점. 그리고 어떤 범위가 주어질 거거든 범위. 그래서 얘하고 이거 하고 이쪽은 곡선 위의 점 사이. 곡선 위의 점 사이 거리에 이쪽은 최소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래서 이게 어디랑 또 연결이 될 거냐면 어디랑 또 연결이 되냐면 이쪽은 삼각형 넓이야. 그래서 삼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잘 보시면 되게 그러니까 최근에 되게 많이 나왔던 게 이거는 최근에 거의 매번 나왔거든요. 매년 나왔는데 수투에서 특히 수투 나왔는데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거의 수투기는 수투하고 미적 이렇게 약간 아니, 미적이 이게 나오기가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8개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약간 수투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나왔던 건데 요즘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기본적으로 직선과 어떤 곡선 위에 점 사이 거리의 뭐 최소값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약간 응용하면 약간 그 삼각형 넓이가 나온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밖에 직선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표정 맞지? 자, 여기 직선이 이렇게 있어. 곡선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게 곡선 위에 두 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곡선 위에 두 점. 곡선 위에 두 점. 근데 어쨌든 그게 직선과 연관되는 그런 느낌인 거고. 그럼 여기서 얘는 아마 이 범위를 줄 겁니다. 이 범위. 그러면은 요 직선과 곡선 위에 이 범위 내에 이 곡선 위에 점 사이 거리에 얘는 최대값이죠. 최대. 얘는 최대. 그럼 이쪽은 이 직선과 여기 곡선 위에 점 사이 거리에 이쪽은 최소값이에요. 최소값.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최소값. 제일 짧은 거. 여기 어딘가겠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냥 얘는 그냥 그래. 아니 얘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얘라고 말하면 그냥 바로 끝이. 쉬워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음용은 생각보다 어떤 형태를 알고 있으면 할 만해. 좀 쉬워요. 진짜 그냥 그래.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 얘랑 똑같은 접선. 어머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야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제일 짧을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돼요? 그래서 알면 쉬워 진짜로.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정말로.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간단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쪽은 뭐냐면 자 주어진 직선과 같은 기울기의 접선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약간 저자분까지 시켜준 거야. 꿀꺽만 하시면 돼요. 토하지만 않으면 돼. 그냥 이런 거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얘네들은 이걸로 거의 끝나요. 수투랑 미적분. 근데 약간 미적분은 약간 이거를 이용해서 뭔가 조금 더 뭘 보는 게 있고요. 수투는 거의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삼각형의 넓이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마찬가지야. 그럼 만약에 얘도 삼각형 넓이가 될 거면 어떤 두 점이 있겠지. 그럼 그 두 점을 가지고 선분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삼각형 넓이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가 나오면 의심하고 또 의심하시면 돼요. 스카이캐슬이야 진짜 삼각형 넓이야 거의.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요 몇 년간 본 문제 중에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은 거의 얘였어. 거의 그냥. 그래서 근데 요즘은 약간 뜸하긴 하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저번 시험에도 딱히 못 본 거 같고 그래서 요즘은 약간 표현을 좀 다르게 하나 봐요. 약간 이게 3년마다 좀 약간 바뀌거든 이게 은근히 내 생각에 물론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약간 대략적으로 이때마다 유행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되게 이걸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약간 바뀌는 듯 하긴 하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알아는 두시고 특히 얘는 진짜 종종 나와요 진짜. 그래서 아무것도 얘기해주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8번 같은 거를 보고 접선의 응용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내가 말했지만 그 원이 나오는 그 문제를 보고 법선의 응용이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걸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든 용어라서 의미가 없단 말이야. 이게 교과서에 있는 용어가 아니야. 근데 이렇게 말해줘야 너네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접선의 응용, 법선의 응용입니다. 얘는 어떤 책을 봐도 없을 거야. 이런 용어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기억해두고 그냥 이걸 보고 이거네라고 생각하고 가면 돼요. 그래서 그 보였길래 바로 넣었거든. 그래서 야 기왕 이렇게 된 김에 그걸 한번 풀어보자. 그 몇 번이냐? 아까 8번 있죠. 그럼 풀어봅시다. 법선의 응용을 한번 이건 연습해 보시고 접선의 응용은 할만 하거든요. 접선의 응용은. 그래서 한번 해보자. 8번. 사실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시험 문제가 꽤 나와요. 여기서 아마 이거 쓰는 게 은근히 계산할 때 거의 무조건 나올 거고 얘는 거의 무조건이에요. 거의 얘는 이거 쓰는 게 그냥 되게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되게 뭐 외워두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냥 얘를 보면 이렇게 좀 가장 기법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얘도 많이 쓸 거고 쓰는 게 무조건 나올 건데 얘도 이것도 어쨌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나 얘 중에 하나가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시면 돼요. 거의 시험 문제야 그냥.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 정도로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8번 가보겠습니다. 자, 쓸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자 같이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또 포인트죠. 어떻게 보면 뭐 포인트라기보다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에 있지 않을까라는 굉장한 의심에서 시작하는 거죠. 진짜야. 아니 왜냐면 ln이고 2고 여기 a거든요. x축 방향 a만큼이고 얘는 y축 방향 a만큼.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를 왜 안 외워도 되거든요. 이건 당연하지 안 해도 되니까 그치 바꿔 이거. 바꾸는데 얼마 안 걸려. 얼마 안 걸려. 이 정도는 그냥 안 외워도 돼요. 얘는. 그러니까 그게 뭐 수원에서 나오는 거 그냥 외워도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안 외워도 되니까 그냥 해. 이거 하면 얘가 역함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하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a분의 x라고 쓰고 이퀄 ln y. 그러니까 이거 보는 순간 약간 느낌이 올 겁니다. 그럼 여기는 2니까 넘기면 2의 a분의 x 쓰니 y 빼기 a. 그럼 넘기면 돼요. 역함수 관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두 개가 y는 x 대칭이 되면서 직선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냥 제대로 안 그려도 돼. 대충 그려. 그냥 ln이 생겼겠지. 그럼 여기 뭔가 있겠지. 거리가 있다며. 그럼 만나면 거리가 없겠지. 그럼 여기 이렇게 있는 거 y는 x. 대충 그리라니까. 막 그래서 엄청 막 그래프를 엄청 심오하게 그릴 필요가 없어. 피카소니. 자 이거야 그냥 이렇게.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럼 길이 똑같겠지. 이렇게. 그럼 수직이겠죠 이렇게. 수직 이렇게. 그러면은 이만큼 거리를 구해서 2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함수를 배우는 목적이 있지 않니? 안 구하려고 해요. 안 구하려고. 웬만하면 역함수 안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물론 여기 식이 있지만 귀찮아요. 그냥 하면 되지 뭐. 아니 그리고 P만 나왔잖아. P x절별 4래. 그럼 여기 이게 4라는 거지. 아니 다 줬잖아. 4 이렇게. 된대. 야 그러면 여기서 이게 수직거리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 딱 접할 거야. 접할 거야. 접할 겁니다. 접선의 응용이야. 직선과 같은 기울기의 접선입니다. 그럼 진짜 이게 답이라니까 정말로? 진짜라니까? 자 그럼 봐요. 이게 1이야. 기울기. 그럼 이거 미분하세요. 미분하면 y 프라임이고요. 이쪽은 뭐 얘를 미분하는 쟤를 미분하면 상관없는데 뭐 얘를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게 x 마이너스 a 분의 1이거든요. 그냥 미분하면 앞에 a 있으니까 그냥 a입니다. 그러면은 x가 4일 때 그때 미분한 게 1 나온다는 얘기니까 4를 대입하세요. 4 빼기 a 분의 a가 1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냥 그러면은 뭐냐 이거 이렇게 딱 하니까 4 마이너스 a 이퀄 그냥 a랑 똑같으니까 a가 2네 그냥 a가 2래. 그럼 여기 2네. 여기도 2네. 그러면은 이게 x가 4라 그랬으니까 4, 여기 4 대입하니까 2ln이죠. 2ln.
직선과 이 점 간의 거리가 최소값일 거니까 거기에 2배 하면 끝이다가 되는 거죠. 되니? 오케이? 최소값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일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이렇게 가면 대칭이 되는 어떤 점일 거니까 여기랑 여기랑 똑같을 거고요. 그럼 나는 이만큼의 거리만 구해서 2배 하면 끝나는 거고, 이만큼의 거리라는 건 4,2ln이랑 y는 x의 거리 x y = 0이라는 거랑 4,2ln 이 사이 거리를 구해서 2배 하면 끝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거네. 그러면은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 여기는 절대값과 루트가 되는 거고, 그냥 1, 1, 2 4 빼기 2ln이 거기 그냥 2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되는 거죠. 그럼 2를 밖으로 빼면 되겠네. 2 밖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뭐 별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A도 마찬가지고 뭐 M도 마찬가지고 뭐 크게 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접선의 응용에 대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실 내용은 수투 거야. 내용은 수투 건데 미분만 약간 생각해서 이제 약간 그 초월함수를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연습을 좀 해봅시다. 같이 한번 연습을 좀 같이 해볼게. 위의 점 그냥 1번 볼게. 1번 그냥 위의 점 1번 볼게요. 자 1번 B 뭐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바로 가면 돼요. 위의 점이니까 그냥 접점이 나와 있는 거죠. 1번 2,a라고 할 필요도 없잖아. 그죠? 2,얘는 2, y = x ln x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면 그냥 2 ln 2 그럼 2 뭐야 이거? a는 2네. 그 다음 접선의 기울기는 y'이고 그럼 앞에 거 먼저 미분 뒤에 거 미분.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2. 그럼 여기서 y = 2라고 쓰고 x 빼기 2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2x가 되고 이쪽은 -2다. 뭐 없네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4번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쭉 풀면서 그냥 갑시다. 제가 쓸 동안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4번. 그래서 그냥 함수만 바뀌었다고 보면 함수만 바뀐 거야. 혹시 약간 센스라고 해야 되나? 센스라고 말하기도 뭐한데 여기 위에 점 1,1에서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 그랬거든요. 얘를 보고 접선이 있는데 이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네? 근데 얘가 1,1인데 얘가 0,0이네? 라는 걸 보고 그냥 이거 두 점 나왔으니까 얘가 y는 x라고 생각하면 요즘은 이런 표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일부러 이렇게 낸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그래서 이런 게 은근 나온다. 그럼 그냥 얘를 보고 접선이 그냥 y는 x네 정도를 좀 기억하시면 빠르겠다는 거죠. 좀 더 빠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 100% 빠른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빠르다는 거죠. 이게 쌓이면 좀 약간 시간이 좀 차이가 큰 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이거죠. f1은 1일 겁니다. 그리고 f'1도 1일 거예요. 그럼 되게 공교롭게도 여기다 그냥 1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야 이게 xfx니까 귀찮아. 그럼 얘를 뭐 tx로 쓸게. tx. 그러면은 t 인버스 x가 gx라고 하면 그럼 g1이잖아. g1. 그럼 g1이 뭔지를 모를 거기 때문에 g1은 여기다가 이제 이거죠. t 인버스 1은 t 인버스 1. 웬만하면 안 구하고 싶다. 웬만하면 안 구하고 싶다. 그럼 얘를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두면 이거지 뭐. 이거는 t 물음표가 1이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뭔가 연결을 좀 잘해주면 돼요. 그냥. 그래서 얘가 공교롭게도 그냥 그래? t 1이 1인데 뭐 t 1이 1이다. 그래서 그냥 여기 1. 그래서 개꿀인 거지. 왜? 그럼 내가 만약에 g'1을 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막바로 t'1분의 1만 쓰면 끝날 거라는 얘기야. 같을 때 y는 x 위에 있을 때 y는 x 위에 있을 때야.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가 이런 식으로 있어. 얘가 y는 뭐 만약에 뭐 tx래. tx. 자, 근데 여기 역함수가 gx인데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얘가 y는 gx야. 그러면은 이게 y는 x니까 이게 이렇게 y는 x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역수인 건 알아. 그러니까 역수인 건 무조건 이건 이렇게 역수야. 근데 여기 점이랑 x가 바뀐단 말이야. 바뀌어서 여기서 이게 만약에 이제 ta가 b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얘가 a잖아요. 그럼 얘가 b인 거야. 그래서 이쪽은 얘는 이게 그 g 프라임 어떤 그 b를 구했을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게 이쪽의 기울기가 t 프라임 a가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 역수라는 거죠. 역수. 그래서 t 프라임 a 분의 1인 거예요. 그냥 역수. 근데 xy가 바뀌었어. 근데 이게 교점일 때 y는 x랑 교점일 때 똑같을 때는 뭐냐? 그러니까 여기도 뭐 c고 이쪽도 c니까 그냥 c야. 그럼 이렇게 가는 게 역수는 맞는데 같은 x 값일 때니까 이게 y는 x랑 교점일 때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x 값을 가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는 거죠. g 프라임. 그래서 얘도 뭐 사실 별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t 프라임 1이니까 얘가 tx였으니까 그럼 그냥 t 프라임 x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를 미분하시면 되니까 fx 더하기 x f 프라임 x가 되겠죠. 그럼 그냥 f1 더하기 f 프라임 1이 되겠죠. 1 더하기는 이제 귀요미가 되는 거죠. 2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만큼이 지금 2가 되니까 얘를 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g1은 1이었고 g'1은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고 그럼 얘는 뭐냐면 그냥 자 hx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기울기는 2분의 1이고요. 그다음 지나는 점은 1,1일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뭐냐면 자 2분의 1 쓰고 x 빼기 1 더하기 1이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이니까 뭐 크게 별건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뭐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역함수의 미분법을 약간 적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 역함수 미분법.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g 프라임 3을 구한다. 그럼 아무 생각 없다니까 f 프라임 g 3분의 1이다 이렇게 그냥 쓰세요. 이게 좀 덜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는 거고 만약에 물론 뭐 이거죠. f 인버스 x가 gx라고 썼을 때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f 프라임 5 같은 게 있다. 그럼 여기는 g 프라임 f5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어떤 게 정의역으로 가냐에 따라서 이제 얘를 가지고 봐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형태들은 좀 기억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가 되는 거죠.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 한번 해보세요. 7번 7번 기
며칠 전에 그 부동산에 갔거든요. 부동산에 가가지고 약간 작업실 비슷하게 뭔가를 좀 쓰려고 이제 뭔가를 좀 알아보는데 되게 괜찮은 데가 있대.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갔는데 거의 무슨 한 90년대 그 지어진 집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거라서 이게 되게 괜찮대. 되게 깔끔하대. 그래가지고 깔끔하다고 들어갔다. 우선 진짜 그거 있잖아. 약간 그 철제 문에다가 그 앞에 우유 주머니 달려가지고 뭐 건국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딱 있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 내 제일 싫어하는 게 벌레라. 나 지금 여기 벌레 있으면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낄낄 이러면서. 근데 이게 내가 분명히 딱 들어갔는데 누가 봐도 신발장도 약간 80년대 스타일 신발장이야. 내가 뭔가를 봤어. 내가 뭔가를 봤거든. 바퀴벌레가 죽어서 누워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본 바퀴벌레 중에 되게 이게 약간 내가 옛날에 살던 동 내가 말했잖아. 초등학교 여기 이렇게 있고 이 담 넘어서 바로 여기 집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집 내가 그 근처로 갔거든. 이 집이 아직도 있어.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여기 퀴즈타운 신비의 세계라서 근데 거의 난 빨리 훨어질 줄 알았거든요. 내가 그때 살았을 때가 92년인가 그때부터 살았거든요. 여기 92년? 92년부터 96년까지인가 살고 96년이 아니구나. 이때까지 살고 2003년까지 살다가 맞지? 2003년이니까 난 2002년까지 살다가 이사 갔거든요. 아직도 있어. 지금 92년인데 그때가 새 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이잖아요. 33년이 지난 집이 아직도 있더라고. 똑같이. 아직도 바퀴벌레 나오나? 이 생각을 계속 들면서 와 진짜 바퀴벌레 있고 뭐 있고 다 있었거든. 개미 있고. 초등학교 아직 여기 있고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그때 바퀴벌레가 이만한 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날개가 있는 있잖아. 그런 애 있었거든요. 거기 한 3분의 2쯤 되는 애가 누워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그 아줌마한테 물어봤지. 벌레 안 나온다며 이랬거든요. 그럼 벌레가 안 나온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어차피 한 달 전까지 다른 사람이 살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그게. 그래서 난 분명히 벌레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여기 벌레가 있었잖아. 진짜 충격적이었어 진짜. 와 그래가지고 또 포기했지. 작업실. 슬퍼. 하여튼 그렇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됐지? 너네 표정이 너무 이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주크박스처럼 나온단 말이야. 거의 막 약간 이 수준 아니면 이거예요. 날 죽여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너무 졸려가지고 그죠? 원래 이렇게 내 수업 이런 게 아니었는데 왜 어쩌다 이렇게 됐지? 뭔가 이게 약간 되게 그 고요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이렇게 뻘쭘하잖아. 그래서 내가 되게 낯가림이 심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되게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막 말을 더듬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하여튼간 좀 즐겁게 해야 되는데 해치지 않아요 얘들아. 막 이렇게 대답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그 동네는 진짜. 하여튼 그래요. 자, 아직도 그 집이 있을 줄 몰랐네. 원점하고 곡선 Y 여기서 있단 말이에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아마 왠지 약간 휴식을 취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네가 왠지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 곡선 밖의 점이니까 그래도 어떤 저 얼굴 들쭉한 놈이 이렇게 풀라고 했어라고 했겠지. 이렇게 ln(t) 플러스 a가 있을 거야. 그래서 얘를 아마 이쪽은 이거랑 0,0 사이를 가지고 쓰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평변 순변 그래서 나쁜 놈을 이렇게 딱 썼단 말이야. 이렇게 딱 써가지고 얘를 풀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거를 좀 생각해보자. 내가 얘기했지만 원점에서 그 어때? 원점에서.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이래. 그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이거 두 개 합하면 얘는 y는 2x가 접선인데?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돼. 아니면은 이거 미분해서 2가 되는 거. 기울기가 2니까 이걸 해야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야. 첫 번째 막 여기서 뭐 곡선 위에 점, 막 두 번째 뭐 기울기가 주어져서 세 번째 곡선 바퀴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그냥 이렇게 딱 쓰잖아. 그럼 얘를 그냥 y 이퀄 얘랑 y 이퀄 x ln x 플러스 a가 있다. 그럼 얘네 둘이 무슨 통 접선? 공통 접선이다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가지의 방법을 더 제시하는 거야. 그냥 내가 막 이거를 안 하면 너는 멍청이 이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렇게 푸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풀이는 여러 개가 있을수록 좋아.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요. 된다면 나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리고 아마 이렇게 그냥 기울기 2니까 미분에서 2 되는 걸 찾아서 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근데 어차피 똑같아. 결국은 결론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의 표현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 그럼 그냥 나 접점 모르니까 접점을 t라고 주자. x값 t. 그러니까 렛 이렇게 영어로 렛 이렇게 하거든요. 접점의 x값 t라고 주자. 그럼 그냥 얘는 2t 이퀄 t ln t 플러스 a입니다. ft 이퀄 gt. 미분한 게 똑같아. 2 이퀄 여기는 ln t 그 다음 플러스 1 이거죠. A 값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렇잖아. A만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뭐야 이거? ln t가 1이다. t는 2다. 대입해보면 답이야. 2. 대입법이라니까? 그럼 2 곱하기 ln 2니까 1 플러스 A 이거. 그러므로 A는 2다. 똑같아 그냥. 아예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마 이렇게 풀어서 똑같이 나올걸? 근데 얘는 얘밖에 안 되잖아. 얘는 얘밖에 안 되고 그 시야밖에 안 되잖아. 그냥 얘는 공통 접선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되게 약간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를 좀 적응을 해야지 진짜 공통 접선으로 풀어야 되는 것들을 봤을 때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좀 약간 기억을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안 될 때가 있겠지. 그럼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가지고 평변 수변 하든가.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그냥 기억하라는 얘기야. 방법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잠깐만 4개만 더 보면 수업이 끝날 것 같은데. 합성수 좀 봐야 되는데. 우선 4개를 볼게요. 이제 여기까지는 약간 워밍업이라고 보면 이제 본 게임이야. 그 뒤에 넘어가서 90, 11, 12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4개 정도 풀 수 있으면 웬만한 3점 27번 정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웬만한 3점. 그리고 아마 이 정도에서 잘하면 29번 같은 게 하나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27 아니면 29 정도 되는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어려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나마 10번이 괜찮아. 그나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시야의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얘기하지만 그래프랑 친해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 봐봐. 10번을 먼저 볼게. 10번을 먼저 좀 볼게요. 자, 10번이 뭐냐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그 선생님들이 말하는 강사님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가끔 보면 내가 그러니까 교무실에서 아무 생각 없이 막 듣고 있으면 그 질문을 하잖아. 그럼 보통 거의 되게 많은 강사님들이 이래요. 접할 때가 답이잖아 라고 하거든요. 그게 딱 10번 진짜 생각보다 그게 많아. 그래서 그거를 약간 좀 일반화시켜주면 거의 대부분의 그래프의 기준은 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기준 이 기준 접할 때 얘를 기준으로 변화해요. 어떤 게. 그래서 접할 때가 답인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나는 점의 개수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마 나중에 조금 더 보충 얘기를 하긴 할 거야.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그 접하는 거를 기준으로 교점의 개수가 바뀌어요. 그래서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하고 그러니까 y는 절대값 2의 x승 빼기 2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한대. 이건 내가 솔직히 말했을 때 27번 정도일 거야. 29번으로 나오기 좀 힘든 것 같아. 얘는. 너무 단편적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FA와 이쪽은 리미트라고 써. 그 귀찮다. 그냥 F라고 쓰고 A 플러스 0. 그러니까 T야 T. 이 T. 되게 웃긴 게 얘가 이거다. 어떻게 보면 상수면서 변수다. 그러니까 X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상수거든요. X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얘가 지금 이쪽에서 X가 뭐냐에 따라 바뀌어. T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뭐 그건 너무 좀 헷갈리니까 그냥 너무 그건 나중에 차치하고 어쨌든 얘는 상수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우리가 완벽하게 그릴 수 있어. 얘는 우리가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수인데 얘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얘가 뭐냐면 교점의 개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x의 입장으로 보면 상수인데 그러니까 얘가 뭐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거지.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떤 거랑 연관성이 있냐면 FT하고 T 사이엔 굉장한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T가 바뀜으로써 FT가 이렇게 뭔가 변화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약간 뭐 새로운 문자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어쨌든 볼게. 그럼 얘는 그렇게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우선 얘부터 봅시다. 이 그림 그릴 수 있어. 뭐냐면은 이렇게 돼서 2의 x가 이렇게 되는데 이만큼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접어 올려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간다는 거죠. 이거는 뭐 y는 쓰고 절대값 2x는 빼기 2입니다. 이거는 그냥 쓰면 돼요. 그래프를 좀 그리라고 제발. 아니 이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건 그리라고도 안 할게요. 그리라는 문제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돼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내가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한 거를 내가 다음은 합성함수 할 거니까 그 다다음 시간 정도 해줄게 그래프. 그래서 뭐 적분은 그 다음에 해도 되니까 이건 내가 또 따로 정리 좀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볼 테니까 좀 그래프는 좀 그려야 되고 기본적인 거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그리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건 그려야지. 그래야 알 거 아니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t면 그러니까 t가 오지게 떨어지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교점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게 계속 하나로 유지가 되다가 그럼 여기 어딘가일 것 같아. 그럼 얘를 약간 조금 더 볼 거면 그때 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0 되는 거.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얘가 1이야. 그럼 여기서 어떤 게 궁금한 거냐면 이게 완만할까 가파를까가 궁금한 거야. 완만한가 가파른가. 그럼 얘는 당연히 접선을 가지고 봐야 되는 접선? 아니 그럼 얘 안에 있는 걸 미분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란 말이야. 미분하면 그냥 2x. 그럼 1을 집어넣잖아 x 대신에. 그럼 2야. 무슨 얘기냐?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2란 얘기야. 2.7 어쩌고. 그러면은 야, 누가 봐도 이렇게 완만하게 그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무조건 식이 아니야. 식과 그래프가 공존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만 가지고 풀리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식만 가지고 풀리는 문제가 있을 건데 얘를 같이 이제 융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되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 되게 위험한 풀이 방법이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이거니까. 그럼 얘도 똑같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2면 얘는 마이너스 2고 접었으니까. 이렇게 있던 걸 접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부호만 바뀌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그 기울기는 그냥 얘보다 완만한 거야. 완만한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완만한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그 경향을 알죠. 경향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면 함수값이랑 우극한이랑 다른 거야. 함수값이랑 우극한이랑 다른 거야. 그럼 이게 점점 t값이 올라갈수록 자 그럼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다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다가 여기서 이제 이쪽 딱 정확하게 1,0을 지날 때부터 이쪽은 2개야. 그러다가 여기도 더 넘어가는 순간 이렇게 1개, 2개, 3개야. 함수값 우극한, 함수값 우극한이야. 함수값 우극한이야. 함수값 우극한이야. 달라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 이쪽은 1,0을 지날 때죠. 1,0을 지날 때. 이 직선이 1,0을 지날 때. 1,0을 지날 때야. 그럼 1,0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t가 지금 0인 거기 때문에 t가 1인 거야. t가 1인 거야. t가 1인 거야. 그럼 결국은 이 점을 지날 때가 a가 1일 때라는 거죠. 그냥 경계야 경계. 경계를 잘 보시면 경계. 그래서 이게 경계야. 경계가 되게 많은 답이 되는 경계. 이걸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되게 잘 나오는 건 접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접할 때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얘도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그럼 똑같이 세 점에서 만나고 있다가 접하는 거를 기준으로 바뀌는 거죠. 접하는 걸 기준으로 접하는 걸 기준으로 바뀝니다. 접하는 걸 기준으로 바뀐다. 그럼 여기서 접할 때는 여기 한 개 저기 한 개인 거죠. 근데 우극한은 이렇게 한 점밖에 안 만나는 거지. 끝났어. 접할 때 A만 찾으면 돼요. 접할 때 이거 T값. 접할 때 T값. 접할 때 T값이야. 그럼 봐봐. 그럼 결국은 이미 하나 찾은 건 얘야. 하나 찾은 건 얘야. 그죠? 자, 이거야. 그래서 1이 들어갈 거 1이 들어가. 자, 모든 실수 A니까 A 중에 하나는 1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야. 접할 때거든? 그럼 결국 문제는 이거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와 y는 얘는 이거 그냥 얘랑 거꾸로 뒤집어진 거랑 접해야 돼. 거꾸로 뒤집어진 거랑. 그럼 여기는 2 마이너스 2x랑 접하시면 돼. 이게 접할 때의 t의 값을 구하면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접할 때가 답이라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뭔가 어떤 그래프사의 관계를 볼 때 접할 때를 찾으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모를 때는 접할 때를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어요. 이쪽은. 자, 이거야. 그러면 얘를 보고 진짜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해. 아, 물론 그건 거짓말이야. 누군들 막 생각하겠지? 근데 얘를 보고 공통접선이네? 정도면 되는 거죠. 이때 접할 때잖아요. 접한다며. 그럼 얘가 뭐 위의 점이냐 뭐냐 뭐 엄밀하게 말하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얼마니?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럼 얘는 이거를 미분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는 걸 찾아도 상관이 없는데 자 그럼 이때는 귀찮으니까 나는 접점의 x좌표를 k라고 주자. 렛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k 플러스 t 이퀄 2 빼기 2의 k 셈이 되는 거죠. 그냥 수투 수투랑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얘 상수였으니까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이퀄 그냥 마이너스 2의 k 셈이 되는 거죠. 이거야. 그러면은 뭐니 이게? 여기서 생각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2의 k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k 플러스 t라고 하는 게 대입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대입을 하세요.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여기는 뭐냐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이게 마이너스 1이 넘어갈 거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1 넘어가면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찌 되었든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구해주시는 거고요. 그러면은 2의 k승이 1이지 않니, 그죠? 2의 k승이 1이라고 본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여기는 나는 t 값 구해, t 값을 구해야 돼, t 값. 자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뭐 이제 이쪽을 가지고 그러면은 2의 k승이 1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지. 그럼 얘를 가지고 그럼 k는 0이겠네? 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간 가감법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뭔가 직접 얘를 보고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그럼 k가 0이니까 이거 날라가네. 그럼 t는 2-1이죠. 이렇게 만족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딱 되는 거니까 이때 a 값은 2-1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이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주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치? 자 이렇게 딱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x에 관한 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t라는 건 얘는 상수야.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얘는 미분하면 사라지게 돼서 이 식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식이 나온다. 근데 한 단계 더 나간 게 9번과 11번이야. 9번과 11번. 요거를 우리가 풀 거거든요. 그러면은 9번을 한번 풀어보시고요. 9번. 내가 이걸 풀어주고 좀 쉬었다가 11번 하나 더 보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한 다음에 그 다음 되는 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9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그 문자 여러 개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랑 좀 연관이 있거든요. 9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고 좀 쉬었다가 11번도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여기 있는 문제가 쉽진 않을 거예요. 은근히. 그래서 쉬운 것도 있는데 그렇게 같이 한번 해보자고.
봅시다. 아니 이게 그 뭐지? 이렇게 하는 게 그 뭐냐? 그 우리 집 거북이가 있거든. 거북이. 두 마리가 있거든. 원래. 몇 년 전에 한 마리 죽었어. 그래가지고 한 마리 남았는데 걔네가 96년생이거든. 96년생. 나이가 많아. 그래가지고 하도 많이 처먹어가지고 이렇게 좀 살쪘거든요. 닌자 고기인 줄 알았어. 이렇게. 원래 되게 처음엔 이만했거든요. 되게 막 새초록색이고 막 되게 귀여웠는데 막 약간 검은색이 섞였어. 그래가지고 아 좀 그래. 그래서 맨날 이렇게 물 갈아주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얘가 좀 예민해. 그래가지고 얘가 삐지면 이렇게 수조가 이렇게 있으면 나를 등지고 이렇게 있거든요. 내가 맨날 이렇게 불 켜놓고 보고 간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있고 이게 막 좀 기분이 좋잖아. 나를 보고 있다 이렇게. 가냐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은 약간 이러고 있더라고. 그리고 오늘 꿈에 나왔어. 이게 약간 불만이 있잖아. 꿈에 나온다. 근데 이게 거북이 모양으로 안 나와. 오래 살아가지고 미쳤나 봐 얘가. 그래가지고 약간 되게 거북이 표정을 하고 있으면 나를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 뭔가 불만이 있는 거야. 근데 어쩔 때는 약간 뭔가 배고플 때 나오는 표정이랑 어딘가 뭔가 다친 것 같이 나오는 표정이 좀 달라. 근데 오늘은 약간 좀 그 뭐지 약간 좀 어딘가 간지러운가 봐. 그래가지고 막 나를 보면서 막 이렇게 막 움직여. 그래서 뭔가 느낌에 딱 눈을 떠가지고 화장실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똥을 오지게 싸는 거야. 아씨 바로 물 갈았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러고 있더라고. 이러고 처음에 이러고 있다가 열받았나 봐. 그래서 나중에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약간 만족하긴 했는데 무서워. 하여튼 막 이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가끔 꿈에 나오면 무서워. 그래서 뭐 근데 강아지 이런 거는 못 키우겠어. 그래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 하여튼 그래. 자 봅시다. 실수 T 원점 지나고 곡선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FT래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너네가 풀려고 하는 건 이거겠지? 실수 T에 대해서는 뭐 얘는 뭐 그렇다 쳐. 근데 이게 하여튼 상수일 거야. 상수는 상수인데 원점을 지나고 곡선에 접하니까 0,0하고 아마 대충 그 x값을 k로 두면 k, ln k 플러스 t일 거예요. 그럼 평변순변 같다라고 평변순변 이렇게 같다. 이렇게 해서 뭔가를 구할 거고 자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나는 만사가 귀찮아. 아니 기울기 줬잖아. 원점을 지난다며. 이거 쓸 거야. 돼요? 똑같아. 두 개 똑같아. 그냥 뭘 쓰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너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야. 근데 대신에 방법이 여러 개면 좋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이 접선이랑 y는 쓰고 ln x 플러스 t가 접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걸 기억을 잘해야 돼. 그럼 봐봐. 얘는 둘 다 x에 관한 식입니다. x에 관한 식이고 여기서 분명히 t는 상수입니다. 단 t에 따라 뭔가 상황이 바뀌는 거긴 하겠지. t에 따라 f들이 바뀔 거고요. 그러니까 얘네끼리 뭔가 바뀌는 거긴 한데 어쨌든 원래 이놈들의 역할은 상수야. 상수. 여기 t의 역할은 상수입니다. 물론 ft니까 이쪽은 t에 따라 달라지긴 한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좀 애매한 얘긴 한데 여튼간 얘네 둘은 그냥 x에 관한 직선과 곡선인 거야. x에 관한 직선과 곡선인 거야. 그래서 자 어쨌든 얘가 접하거든. 접해요. 접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나는 여기서 공통 접선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난 이걸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야. 그냥. 그럼 여기서 그 접점의 x값을 이쪽은 k라고 두자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만든 물론 내가 만든 거야. 우리라고 하면 너는 기분 나쁠 수 있으면 내가 만든 문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접점이 돼. 접점의 x값. 그럼 여기는 ftk 이퀄 ln k 플러스 t가 됩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얘가 x에 관한 그 직선과 곡선이기 때문에 x로만 미분하시면 돼요. 우리 t는 상수야. 그냥 상수. 여긴 상수입니다. 상수야. 자,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쪽은 얘는 그냥 ft만 남아. 얘는 이것만 남고 얘는 날아가니까 여기는 이거 미분하면 k분의 1입니다. 이게 첫 번째야. 이게 1단계.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는 단 상수니까 이쪽은 얘는 그냥 미분하면 사라집니다. 미분하면 사라져. 그럼 이제 이 순간 얘네들은 t와 k 사이 관계로 바뀌어요. 그들만의 리그야 여기서 이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 어떻게 보면 자 이거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약간 좀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언제는 지우고 언제는 안 지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이건 기본은 x에 관한 거기 때문에 x에 관한 거여서 이쪽은 얘는 상수고 그냥 수투의 설정은 똑같습니다. 공통요소는 구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하시면 되는데 여기부터는 k랑 t 사이 관계인 거야. k랑 t 사이 관계인 거야. k랑 t 사이 관계인 거야. 자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다. 이때부터 시작해. 자 봐봐. 여기서 그 ft1이 2를 만족시키는 실수 t1이래. t equal t1. t equal t1입니다. 그럼 이거 봐. 이렇게 봐. 그러면은 여기서 t가 t1일 때 2니까 k는 2분의 1이죠. 맞잖아. 아니 여기 있잖아 이거. 그대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문자 사이 관계잖아. 그러니까 서로 얘가 상수였지만 얘는 우리가 만든 거야. 문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근데 대신에 어떤 t가 뭐냐에 따라 상황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x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수였지만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 사이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죠. 관계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얘네들끼리 굉장히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연결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관계식을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변수 함수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죠. 음함수 미분법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k가 2분의 1이고 ft1은 2니까 여기다 그대로 그냥 쓰세요. 그럼 여기는 2였고 t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k 대신 2분의 1을 집어넣을 거니까 이쪽은 1 남을 거고요. 여기는 이쪽은 ln 2분의 1이니까 이쪽은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 t가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얘가 t1이거든. t가 t1이니까. 그러므로 t1은 2다 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t1은 구했어. t1은 2야. 그럼 2 곱하기 뭐냐면 f 프라임 t1이다. 이거예요. 그냥 이거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가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딱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이제 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과연 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거 f 프라임이니까 미분해. f 프라임 t야. f 프라임 t야. f 프라임 t야. f 프라임 t라고 말하는 그 순간 얘는 뭐냐면 무엇으로 미분한 걸까? t로 미분한 거죠. 이해가니? 그렇잖아. 자, 이거야. 그럼 봐봐. 얘는 이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k 제곱분의 1이라고 쓰면 k로 미분한 거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t로 미분한 거니까 이쪽은 k를 t로 미분했다는 t를 내주는 거죠. 근데 k는 이미 알아. k는 2분의 1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2의 제곱분의 1의 역수니까 이쪽은 얘는 마이너스 2 제곱이 먼저 나오고요. 그럼 여기는 dk dt죠.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k분의 1이니까 대입하세요. 그럼 1 이퀄 ln k 플러스 t야. 되니? 그럼 넘겨. 아무거나 넘겨. 안 넘겨도 돼요.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미분해. 여기요. 우리가 원하는 건 k를 t로 미분한 거니까 여기 있는 걸 t로 미분하면 k분의 1이 되고 dk dt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냥 t로 미분하니까 그냥 1이야. 돼요? 근데 k가 아까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역수네. 2 dk dt 이퀄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dk dt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끝났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는 그냥 2. 그럼 이겁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f 프라임 여기서 이제 t1이죠. 2가 되겠지 이쪽은. 그래서 f 프라임 2는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t1이 2였으니까 2 곱하기 2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2야 씨. 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려하는 건 언제는 얘를 죽이고 언제는 안 죽이냐? 얘는 그냥 x라니까 이거 x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 그리고 얘는 상수야 그냥.
얘는 상수야. 얘는 상수야. 그래서 미분한 결과 그냥 공통 접선을 쓰면 되니까 이렇게 관계식이 나왔는데 이렇게 관계식이 나오는 순간 뭐냐면 더 이상 x는 사라졌잖아. 이제 x는 없고 t와 k 사이 관계야. t와 k 사이 관계야. t와 k 사이 관계야.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 t랑 k 사이의 관계식이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끼리는 뭐냐면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관계식이 되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볼 때는 미분할 때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음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 이게 제일 좀 덜 헷갈렸던 것 같아요. 애들이 풀었을 때.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 정도는. 그럼 아마 27, 29 정도까지는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27 정도, 29는 약간 이런 게 나오면 풀고 아니면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래서 이제 대신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1번도 비슷한 느낌이거든. 11번도 비슷한 느낌이거든.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11번을 같이 한번 좀 봅시다. 처음에 풀 시간 드릴 테니까 그럼 지금 좀 쉬었다가 11번 보고 그 다음에 빠르게 그 합성함수에 대한 거를 약간만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끝내도록 합시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11번을 풉시다. 12번은 다음 시간에 하겠다. 11번까지 하고 좀 딱 하겠다. 좀 쉬었다 갈게요.